이런 생각이나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내가 어느 누구와의 대화 혹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CCTV를 가리고 이게 그런 일을 하고 집에 오니까 내 마음이 화가 나거나 마음이 찝찝합니다. 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야, 내가 그 사람과 그때 대화에서 그 말을 했었어야 됐는데 못했다. 아우, 답답해. 나는 왜 그때 그런 말을 못했을까? 진짜 내가 바보 같고 답답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런 일이 패턴화돼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어떤 상황에서 너는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해? 이렇게 나에게 시비를 겁니다. 나를 디스합니다. 나를 공격합니다. 난 공격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가 대처를 못하니까 불이익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그러면 나는 어떤 적절한 대응을 했어야 됐지? 나는 어떤 말을 했어야 됐지? 내 할 말을 했어야 됐는데, 조리 있게. 그런데 나는 그 순간에 내 할 말, 내 표현을 다 못하고 몽땅 당하고 집에 옵니다. 스스로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내가 대응을 적절하게 그때 했으면 좋은데 나는 그게 안 된 거잖아요. 스스로 생각하기, 나 바보같이 어버버하고 왔네? 우물쭈물 바보 같은 말을 하고 왔네?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차근히 생각해 보니까 상대방이 괘씸하기도 하고 내가 내 대응을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할 말을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말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대응을 했어야 됐는데 왜 생각이 그때는 안 난 거지? 혹은 내가 어떤 대응을 했어요. 내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내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어서 그 일이 더 커졌을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이 뻣뻣하게 보인다, 너 건방지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일주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무식상입니다. 식상은 표현력이잖아요. 무식상은 표현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표현 방식이 좀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표현력이 없다는 것은요, 이런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표현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내가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문제의 핵심적인 결론적인 그런 말과 대응을 해버린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내가 한 표현 방식이 상대방을 납득시킬 만한 충분히 설명적인 식상적인 대응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 옆에 누군가가 아프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감기 걸렸구나, 힘들겠다, 어디가 어떻게 아파, 머리도 짚어주고 막 이런 거 없이 아픈 병원 가야지 막 이런 식으로 병원 가.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의사가 아니잖아. 너는 병원 가는 게 맞아. 나는 결론을 얘기한 거잖아요. 당연히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멋대가리가 없고 뭔가 소통의 부재를 느낍니다. 내가 의사가 아니니까 아니잖아 어쩌라고 이렇게 이런 말들 어느 상황에서 푹 이렇게 튀어나온 이런 태도의 대화가 이렇게 상황적으로는 그 대화의 그 상황의 그 어떤 분위기가 삼천포로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무식상은 좀 더 심한 겁니다. 내가 참다 못해서 어떤 말 했다. 그러면 엉뚱하게 일이 더 커져버릴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무리가 따르는 표현력 이야기죠. 툭 튀어나와 버린 진심 같은 팩트, 그런 언어, 그런 내용. 이런 상황을 글자로 보면은 오행 중에 한 글자가 빠져 있는 거죠. 유연한 사고를 못하는 것일 수 있고. 그러니까 한 글자가 빠져 있으면 불편함이 있는 거죠. 적절한 행동을 못하는 것일 수 있고 식신상과는 융통성이니까 무식상은 융통성의 유무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주를 보면요. 빠진 글자 그거를 허자라고 합니다. 오행으로 보면 만약에 사주 8글자 속에 허자 없는 글자가 있다는 것은 인생살이에서 없는 글자로 인한 불편함이 있다는 이야기죠. 심리적인 면일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인간관계 또 더 좁히면 육친관계의 상황입니다. 그 허자가 식상일 때의 불편함
식신 상관이 없을 때 불편함, 그리고 유리함,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무식상은 식신과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식신과 상관은 어쨌든 내 표현력입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식신의 행동력, 결단력, 손과 발의 노력, 그리고 상관은 말의 표현력, 그리고 사고의 융통성을 말합니다. 식상이 없다고 다 말을 못하고 표현력이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 식신 상관이 있는 사람은 베푸는 거 표현력이 일단 좋잖아요. 일간, 일주에 따라서 식상이 없어도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베푸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식상이라도 세상을 자기가 살다 보니까 그 없는 글자가 불편하잖아요. 그거를 보완할, 그 무엇을 학습하죠. 그리고 처세를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하니까요. 무식상이라도 이게 무식상은 남에게 아무것도 안 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무식상이라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너무 고맙다, 사랑한다. 그런데 이제 그 립서비스나 어떤 말로는 내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식신으로 베풀지는 못하지만 제극인으로 기브 앤 테이크의 마음으로 선물을 하는 형태, 어떻게든 마음만 있으면 표현을 하게 되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상관이 있으면은 립서비스 하면 됐는데 상관이 식신 상관이 없으면은 그 마음을 물건으로 전해준다. 기브 앤 테이크의 마음으로. 좀 더 이렇게 확장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식상이 없는 무식상의 남자는 재미가 없다. 뭐 식상이 있어야 표현력이라든지 뭐 사랑해 뭐 이런 말 그리고 설명을 하잖아요. 인과관계 설명이나 감정 표현의 행동, 다정한 말, 이벤트, 재미있는 환기력 이런 게 있는 사람이잖아요. 식상은 손과 발, 언어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무식상의 남자는 재미가 없죠. 연애할 때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식상이고 또 관성은 점잖은 거잖아요. 무식상이고 관성이 있는 남자는 이게 식상이 있는 다정하고 표현력이 좋은 적극적이고 활발한 여성을 좋아할 수가 있죠. 자기가 안 가진 거 가지고 있으니까 상냥하고 다정하고 막 표현하고 쓸어주고 닦아주고 뭐 챙겨주고 막 그러잖아요. 식상이 있는 여자가. 그러니까 무식상이고 관성이 있는 남자는 점잖은 남자니까 그런 여자가 좋겠죠. 식상생지의 남자는 여자에게 잘해줄 수는 있죠.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근데 무식상의 남자는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식상의 남자의 사랑은 뭐 어떤 식상생지의 남자 잘해주고 닦아주고 뭐 주고 이런 형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무식상은 되게 얌전해 보입니다. 식상은 적극적인 거고, 그러니까 무식상은 적극성 이런 게 없는 거니까 되게 조신해 보입니다. 얌전해 보여요. 어떤 무식상의 여자분이 나는 있잖아 남편과 다른 운동성을 가진 사람이야. 우린 충인연이야. 우리는 안 맞아. 근데 왜 만났는지 나는 도통 모르겠어. 혹시 왜 만났을까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으셔가지고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이러잖아요. 여성은 무식상이고 남편은 눈치 빠른 인성, 상관 쓰는 사람이니까 되게 유머러스하고 연애 때는 뭐 잘해주고 그러니까 식상을 쓰는 거죠. 여자에게. 식상생재. 무식상은요. 식상을 보면 좋아해요. 재밌잖아요. 그리고 능력 있어 보이고 뭐랄까 융통성도 있어 보이고 내가 없는 걸 그 남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좋아 보이긴 해요. 근데 결정적일 때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무식상이니까 나 손과 발이 없는 사람이니까 손과 발을 만났는데 그 손과 발이 내 편이어야 되죠. 그 식상들을 남자의 식상을 내 손발로 쓸 수 있게 만들어야죠. 그냥 값어치로 따지면은 무식상은 양반이고 공주이고 그리고 식상은 그 손과 발 노릇을 해주는 머슴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이게 무식상이에요. 근데 그분은 공주가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죠?
식상의 마음을 잡아야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식상아, 나 이것 좀 해줘. 막 이런 이런 식으로. 그쵸? 일반적으로 지구의 사계절처럼 사람의 마음자리, 인생의 흐름도, 사람의 사고 체계 이런 것도요. 이렇게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목화토금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둥글둥글 생하는 구조로 돌아갑니다. 오행이 다 있으면 원만하잖아요. 어떻게든 살잖아요. 근데 식상이 빠져 있다는 거, 이게 무식상인데, 그러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한 계절이 비는 거죠. 비겁에서 재성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비겁은 내 욕심, 의지, 내 의사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손과 발로 이렇게 내가 저거 빵을 먹고 싶다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빵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손과 발이 없는 거죠. 바로 먹고 싶은 거잖아요. 재성의 결과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 좀 무리가 있는 거죠. 누가 좀 먹여줘야 되는데. 마치 계절로 보면은 봄에서 여름 스킵하고 가을로 가는 모습. 안정적이거나 부드럽고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좀 뭐랄까 억지스러운 모습이죠. 어떻게든 사람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먹긴 먹겠죠. 이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가 이게 직업성의 모습이기도 하고 심리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게 몸빵에서 식상의 손발로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만 무식상은 식상 생략하고 바로 뭐 재성으로 가거나 관성으로 가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관성으로 가면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죠. 재성을 쓰면은 인성으로 제극이 나면서 머리를 쓰고 살게 됩니다. 한 글자를 스킵하고 가는 모습이 뭐 성질이 급해 보이기도 하고 욕심쟁이 같기도 하고 얌체 같기도 하고 어떤 무리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빠진 글자, 허자가 있다는 것은 그 허자로 인한 어색함, 껄끄러움, 불편함 그런 게 인간관계에서 좀 있습니다. 인생도 그래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나 너 좋아해. 왜냐하면, 네 눈빛이 아름답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이렇게 순조롭게 끌고 갑니다. 근데 이제 무식상이에요. 무식상이니까 그 입장에서 보면요, 바로 이렇게 식상, 스킵, 제극인으로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조건이 맞고 나는 네가 좋고 나도 뭐 너도 내가 적당히 괜찮잖아. 우리 조건 맞잖아.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의 표현에 식상 과정을 생략하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대시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과정을 생략하는 거니까 뭐 결론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얼마면 돼? 너 얼마면 돼?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엄청 제극인으로 자기는 막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서 결론을 낸 거잖아요. 상대방의 그 과정을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뜬금포 같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너 얼마면 돼? 뭐라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재성으로 사랑을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나는 이런저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야. 너에게 나는 이런 것도 해줄 수 있어. 어때?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면 대로 갈 수도 있죠. 성질이 급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들은 여자나 남자는 뭐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무식상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뭘 사줘요 나에게. 평소에 생각했던 말을 또 툭 해버린다든지 과정 없이 나름대로 자신은 제극인으로 많이 심사숙고한 말이나 행동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그거 모르잖아요. 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결론만 이렇게 툭 말해버리고 표현합니다. 너 얼마면 돼? 이런 거. 너 아프면 병원 가. 너 이거잖아.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야 저 구성 빠지네. 막 이런 거.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 무식상은 심사숙고한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말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했던 거죠. 무식상은 사랑이나
이렇게 혹은 불만 이런 거 있어도요.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그 과정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설명을 하는 성격은 아닌 거죠.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헤어지자 뭐 이렇게 아니면 평소의 생각이 자기가 생각을 제극인으로 거듭했던 말이 툭 느닷없이 튀어나와 버릴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 식상적인 과정 이런 거를 생략하고 결론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인간관계나 뭐 이런 거에서 무리수가 따를 수 있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더 최악까지는 아니어도 좀 더 좀 불리하죠. 식상이 많아요. 막 사랑한다, 어쩐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말만. 재성이 없습니다. 그럼 마무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 이제 무재성 그러면은 남자는 그러니까 결혼을 늦게 한다. 결론을 잘 못 내는 거죠. 그죠? 이제 어쨌든 어떤 무식상의 경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는 뭐 식상적인 표현 생략하고 제거기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있잖아. 내가 말만 하면 일이 생겨. 나는 입을 꾹 다물고 있어야 되나 봐. 자꾸 내가 의도한 대로 대화의 흐름이 안 흘러가. 난 또 심지어 무관성이야. 더 그럴 수 있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이렇게 혼자 결론을 낸 말을 툭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혼자 생각하고 상대방은 그 과정을 모르니까 남들은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 있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정관, 정인, 무식상 진짜 양반입니다. 이 사람은요 수발을 다 들어줘야 돼요. 손발이 없고 정인 정관 고지식한 양반이잖아요. 재미가 없을 수가 있죠.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양반 최면에 뭐 그 표현을 하는 거 뭐 식신상관 쓰고 뭐 좀 상스럽게 너무 점잖아서 이런 사람이 융통성은 없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융통성이 없는 관계로다가 자기는 스스로 그 실망의 마음, 울분의 마음 그런 게 터질 수 있죠. 답답하잖아요. 양반 체면에 뭐 쌍욕을 할 수도 없고 화병 같은 게 날 수가 있어요. 먹었으면 싸야 되는데 그런데 무식상이라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하죠. 무식상이요 평소에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방에 선물을 준다거나 돈을 준다거나 진짜 마음이 이렇게 통하면 그런 식으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식상은요 서로 소통이 되고 내가 진짜 고마우면 돈이나 선물이나 그런 호의를 이렇게 베풉니다. 생색은 잘 못 내지만 남자 무식상 듬직하고 매력 있습니다. 말을 안 하고 막 있는 거잖아요. 멋있잖아요. 근데 그게 매력이어서 결혼을 했지만 결혼하면은 무재미입니다. 식상이 없으니까 다 해다 바치고 말도 안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재미없습니다. 또 주변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상황이 좀 보여요. 어떤 경우냐면요. 어떤 무식상이 이런 말 합니다. 나는 평소에 표현력이 없어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해. 나 식상이라도 좀 하나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우울증은 안 생겼을 거야. 그래서 내가 막 개선해보려고 내가 말해보려고 어떤 의사표현을 내가 막 하잖아. 근데 나는 울음부터 나와. 격하게 표현이 돼. 그러면은 그 말이나 행동이 어떤 사단을 일으켜. 나는 그냥 참는 게 나은가 봐. 그런데 참다 보니까 나 명치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병원 갔더니 화병이래. 너무 참아가지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 화병이라고 합니다. 유교적인. 참는 게 미덕인 사회니까요. 화병 나는 사람들이 무식상 여성, 특히 남성은 무식상이어도 뭐 상관없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내 속을 누가 알아 뭐 편견 있고 막 이러면 이럴 수 있습니다. 남자도 화병은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무식상 특히 여성은 겉으로는 얌전해 보이고 조신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좀 곪은 거죠. 일주 중에서도 화병에 취약한 일주가 있고 너무 나대서 탈인 일주가 있고 그렇습니다.
나대는 일주도 있지만 식상이 나대는 일주 중에 식상이 목화이고 그 식상의 개수가 많으면 더 많이 나댑니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식상 많은데 인성까지 없다 그럼 진짜 나댑니다. 무식상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더 좀 가중되는 거. 무식상인데 식상도 임묘됐고 식신도 공망됐고 막 이런 얘기, 상관도 공망됐고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식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식상이 문제가 있다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어느 일주가 식상도 임묘하고 또 무식상이고 막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진짜 잘못하면 화병 날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식상이 많은 사람은요. 말을 못 참는 거잖아요. 밖에서도. 집에 가서도 자기가 이제 자기 입을 때릴 일이 있어요. 아, 나 그 말을 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근데 무식상은 자기 표현을 다 못하고 온 거예요. 순조롭게. 그래서 집에 와서 내 가슴을 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나 그 말 했어야 되는데 바보같이 막 이렇게. 식상인묘라고 해서 입이 없어서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식상인묘라고 인묘인데 나 입이 없어졌어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다만 말을 조리 있게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은 많이 했어요. 근데 두서가 없는 말, 이런 거 결론적인 말, 오해를 살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잘 표현을 못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슴 칠 답답함, 억울함 이런 거 화병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식상이 많으면요 할 말이 많고 할 일이 많고 불만도 많고 직장을 다니기가 좀 불편해요. 남편이랑 같이 살기도 좀 불편하죠. 지적질 해야 되니까. 무식상은 직장 생활이 오히려 유리하죠. 식상이 없으니까 남편에게 항명할 일이 없죠. 내가 가슴은 좀 답답해도. 식상이 많은 사람은 억울할 건 없죠. 할 말을 다 하고 사니까. 그리고 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 거니까 인생 억울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자기가 자초해서 그리고 내가 만든 내 역사니까. 그런데 무식상 여성은 스스로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편관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요 인성으로 참아야 되잖아요. 그쵸? 남편이 진상짓을 해도 식상으로 내쫓을 수가 없죠. 식신은 편관을 때려잡고 상관은 말로 시비를 털죠. 무식상 여성은 참해 보입니다. 편관까지 있으면은 진짜 지고지순해버립니다. 제가 일주 이야기를 간간히 업로드를 합니다. 그 댓글을 보면요. 나는 안 그런데요? 이러거나 아니면 딱 맞아요. 이럽니다. 같은 일주라고 해도 전혀 다른 인생,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근데 기본 출발점은 그 일주 같습니다. 신미일주 이야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체 뜨거운 땅에 예민한 바늘이 지져지고 있죠. 그 신금은요, 예민한 거잖아요. 이미 예민한데 미토가 지지니까 뜨거워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나는 신금 편입니다. 까칠 예민 기본이죠. 신금이니까. 그리고 식신 개수가 임묘했습니다. 표현력은 없고 조리 있게 순일하게 넉넉하게 그런 말을 하는 일주가 아닙니다. 기본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주 임수 이렇게 딱 떠 있잖아요. 그러면 신밀주가 엄청 말 잘하고요. 재미있는 상관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도 신미라는 기본은 있는 거지만요. 완전히 임수 떠 있는 신미는 신미일주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미토가 임수를 임묘할 수는 없으니까요. 개수를 임묘합니다. 어느 심리 전문가의 상담 프로그램에 TV에서 신미일주 연예인이 나왔습니다. 오늘 샘플은 신미일주로 할게요. 그러니까 그 연예인은요 너무 개구지고 익살스럽고 완전히 인싸에 소란스럽고 개그 최적화 인간형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그 사람이요 갑자기 떴어요. 근데 자신이 잠이 잘 안 온대요. 왜 안 오냐면은 이 인기가 언제 꺼질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답니다.
저 사람이 상상도 안 되죠. 그 이제 이분은 임수 상관이 있는 신미죠. 일주는 뭐 나 자신이니까. 상관으로 활발히 내가 활동하고 그런 겉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나는 그냥 신미일주인 거예요. 편인. 그런데 신미일주 중에 수기운이 진짜 없는 조열한 그런 신미일주는 진짜 힘들겠죠. 말을 잘 못하죠. 말은 잘하죠. 그런데 좀 불편한 거예요. 임수 상관 떠 있는 신미와는 전혀 다른 인간형처럼 보여요. 우리 스스로 나를 생각할 때,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참 모순이 많고 남에게 설명하기에 복잡한 면이 많은 사람이죠. 사주 8글자에 여러 가지 기운이 상호작용하고 있어서 운에 따라서 그렇게 변합니다. 조석으로 변하죠. 때로는 제극인으로 잔머리도 좀 쓰고 재성이 약해지면 내가 좀 우울하기도 하고 난 또 이기적이었다가 갑작스럽게 동정심으로 뭘 베풀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내가 도태될까봐 의식적으로 사회와 친한 척도 하고 뭐 이런 면에서 무식상이 제일 잘하는 거 직장 다니기 인성으로 재성 벌기 머리로 문서로 그리고 부동산도 하고 재테크 도매 중개 뭐 고급으로 가면 이제 머리 써가지고 고급 자격으로 힘 안 들이고 재성을 돈을 가져오는 거죠. 그런 형태죠. 좀 얌체 같죠? 식상 손발의 노력이 없이 날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이렇게 무식상이 손과 발에 노력이 없는 사람, 손과 발, 입이 없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은 노력과 수고를 안 하는 사람,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지어서 뭐 제조업 막 이런 건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중개업, 도매업, 부동산 융통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성격이 급할 수도 있습니다. 우물 가서 숭늉을 찾을 수도 있고요. 말과 행동이 순조롭지 않아서 일을 할 때 융통성 이런 거, 일벌이, 창의력 이런 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식상이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식신제살이라든지 식상이 활발한 사람, 내 손발이 되어줄 사람을 좋아해요. 내가 나 못하는데 그러면 이제 식상이 많은 사람은 뭐든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되죠. 그쵸? 이제 어떤 무식상 여성이 남편이 너무 지겹고 막 힘들게 하고 그래서 못 살겠다고 나 어떻게 미치겠는데 어떻게 이 남자랑 살아야 돼 어떡하지? 막 이렇게 발 동동 구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식상이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무식상이 막 그러잖아요. 안절부절 막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식상이 이렇게 해결책을 준다니까요. 옳은 길이건 뭐 안 좋은 길이건 어쨌든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들면 이혼해 따로 살아 문 잠궈버려 막 이렇게 대응해봐 이런 식으로 뭐 식신제살 이런 사람은 해결책을 주겠죠. 식신제살은 해결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식상과 식신제살 식상다자 이런 사람들 둘이 짝짝꿍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무식상의 남편이 날마다 술만 먹고 집에 막 늦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나 남편이 너무 늦게 들어오고 돈을 너무 술값으로 많이 쓰고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식상다자나 뭐 식신제살이 그 남편에게 전화해가지고 누구누구 씨 왜 이렇게 부인 속을 썩이십니까? 자기가 나서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무식상은요 식상다자를 이렇게 내 손발로 쓰려고 하죠. 그렇게 되죠. 식상다자는 오지랖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식상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식상다자나 식신제살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됩니다. 오지랖 좀 부리시죠. 이렇게 양반이니까. 무식상의 장점인가요? 단점인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무식상 영리합니다. 이런 부부 인연도 있어요.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식신제살, 아내는 무식상. 그럼 이제 부인이 무식상이니까 여보 나 뭐 저거 어떻게 잘못됐는데 어떻게 이러저러 어쩌고 저쩌고 나 고민이야. 그러면은 남편이 그래 이렇게 저렇게 해. 내가 알려주는 대로. 그렇게 해. 멋지구리. 그러면 이제 부인 무식상이 응 알았어. 휴 해결됐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남자 여자 역할이 바뀌면 또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여자는 아무리 잘났어도 남편의 사랑이 내 삶을 완성시켜주는 거죠. 무식상 남편 에피소드 하나 해볼게요. 부인이 아파요. 혹은 아기를 출산한다든지 뭐 이렇게 남편의 사랑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근데 남자는요, 돈 버는 일에 가버리고 안 와요. 그 현장에. 여성의 입장, 부인의 입장에서는 엄청 섭섭하죠. 난 도대체 나는 저 사람에게 뭔가, 저 사람 왜 이렇게 나게 냉정해? 막 이렇게. 그 응어리가요, 몇십 년 갑니다. 부부 상담을 해요. 남편에게 물어봐요. 그 남자는 이렇게 말해.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남자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말해요, 남자는. 현실적으로 내가 내 여자를 좀 더 안전하게, 안락하게 지키는 일은 내가 일을 해서 몇 푼이라도 여자에게 갖다 주는 것이다. 나는 일하면서도 그 당시에 내 부인이 안전하게 치료받기를 기도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부인이 두고두고 볼멘소리를 합니다. 너 그때 왜 그랬어? 인정머리가 없어. 내가 정말 외로웠거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막 그래. 무식상 남편은 억울하겠죠. 그럼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아니고 내가 돈 벌어서 네 치료비 됐잖아. 나는 이게 최선이야. 어쩌라고. 막 이렇게. 무식상 남자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설명생략. 만약에 이 남자가 좀 식상적인 행위를 했더라면 돈 벌러 가면서 이렇게 말하면 좋죠. 나는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근데 네가 좀 휴식을 취하고 치료를 잘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나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지만 돈을 벌러 가는 게 내 최선이야. 너를 사랑하는 일이지. 그리고 미안해.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그러면 여자는요. 가슴이 복받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남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더 애틋하게 가지죠. 그러니까 이 부부를 가만히 이렇게 관찰하는 상담사가 이렇게 말하죠. 소통이 안 됩니다. 대화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식상이 없는 남자는 립서비스를 잘 못합니다.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한다 해도 이상하게 엉뚱하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의 사랑 방식은 죄성입니다. 사랑하면은 돈을 주죠. 얼마면 돼? 막 이러면서. 그런데 어떤 남자가 여자인 나에게 구애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좀 어떠실 것 같아요? 얼마면 돼? 얼마 줄까? 좋다고요. 좋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중년의 여성. 보통은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나를 뭘로 보고 막 이렇게. 무식상 남자라면은 그 남자에게 물어봐야 되죠. 무식상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소통입니다. 무식상 남자 재미없다. 무식상 여자 조신하다. 식상 다자 남자 재미있다. 잘해주는 거죠. 식상 다자 여자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자기 식상을 막 표현하죠. 그러니까 뭐 좋을 수도 있죠. 이런 말도 있잖아요. 불려하고는 살아도 곰 같고 찍소 같은 여자랑 못 산다. 식상의 이야기입니다. 표현력의 이야기. 저 사람이 저래서 내가 닭을 먹을 때 나 닭가슴살 좋아하는데 그 닭다리만 엄청 주고 옛날에 닭다리를 먼저 가져가가지고 누구한테 쥐어 박혀가지고 한이 맺혀서 닭다리를 나에게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소통의 마음을 알면 좋은데요.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하거나 배우자를 만나거나 이런 심리적인 궁합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의 경우죠. 소통이 안 된다. 그 심리 상담사한테 가서 뭐 부부 상담하고 그러면은 옛날에 뭐 이렇게 못 살아서 너는 재성에 뭐 집중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부인을 갖다 주면은 부인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겠구나 뭐 이런. 근데 그게 아니다 막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소통이 되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모르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좀 더 식상적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식상이 공망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망은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뭐 채워져 있어도 결국 비워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식상이 나와 있는데 공망이다. 식상 공망은 뻥카를 잘 날릴 수 있다. 풍이 심하다. 말과 행동에 구멍이 다 있어서 그렇죠. 내가 너 뭐 해줄게. 안 되는 거예요. 뻥카. 관성공망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잘난 사람, 귀한 사람, 거들먹, 허세. 그 공망은 없는 거잖아요. 인성공망은 공부의 중단수. 재성공망은 돈이 뻥 하고 터지기도 하고 줄줄 뭐 빵꾸가 나기도 하고 그 느낌 아시겠죠? 식상공망. 무식상해. 식상공망에게 이런 농담 한번 던져보세요. 은근히 성질 급하시죠? 혹시 그 빵 좋아하세요? 이렇게. 식상은 손발의 노력인데 그게 없으니까 과정 생략하고 먹으려고 하는 거죠. 밥 먹으려면은 뭐 음식도 뭐 나물도 묻히고 밥도 하고 이런 거 생략하고 먹으려고 하니까 빵. 식사 대용으로 빵이 제격이죠. 식상은 속이 비어 있으니까 공갈빵을 좋아. 마치 그 과정 생략,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는 사람들이 무식상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은근히 성질이 급해요. 보통 사람들은 한두 푼 열심히 식상으로 일해서 돈을 벌죠. 무식상은 손발을 쓰는 적성보다 불로소득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불로소득이 나쁜 게 아니라 책상에 앉아서 하는 직업, 농사는 안 짓는 사람이죠. 제조업은 안 하는 사람이죠. 식상이 없는 사람이 관성 집단에 들어가서 그 회사 말, 관성의 말을 잘 들으면은 월급을 주죠. 혹은 뭐 투자, 중개, 마진, 유통 그런 머리를 쓰는 직종이 어울립니다. 불로소득이잖아요. 세상에 좋기만 하고 나쁘기만 한 건 없죠. 다 자기 사는 방식이 있으니까 뭐 좋으니 나쁘니 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 취향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적성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